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의 입장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해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는 선출 권력이고 조 대법원장은 임명직에 앉아있는 만큼 사퇴 요구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실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뒤였는데요. 대변인은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구체적 의견이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거나 다름없다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법부 내에서 여건발 사법개혁의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아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고요?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 정청래 대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향해서도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론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공범 무죄 판결을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법 행정사법을 손아귀에 쥐고 독재하겠다는 뜻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내란 재판부 설치 문제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 수계,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내란 수계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기현 판사가 잘한 겁니까?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 위헌입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기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꾸짖는 듯한 문영배 전 헌재 재판관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신여를 자임했던 정치 검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내란 척결입니다.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한 사례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차장님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판사로 재직하셨면서 없지요? 뭐 대법원에는 제가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본 적 없죠? 제가 이제 공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제한되다 있냐고, 보니까 없냐고, 일반 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이 나서서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키는 사례를 3분의 기관장들께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원은 그런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법원인데요? 어떤 대법원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단 내리면 그거 따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화성연쇄 살인사건에 그 3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분, 태완이법 제가 만들어서 화성연쇄 살인사건에 진짜 법인 잡고 난 다음에 그분 재심 받아서 무죄 됐잖아요. 그래도 3심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대법원까지 갔을 때. 마찬가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엉뚱한 15살짜리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몰았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그 진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장을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변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좀 비밀이 많아갖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다던데. 그리고 그 내면사님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를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본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예, 특히 예, 여야 그렇습니다. 공방이 굉장히 치닫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판사들의 그 회의, 전국 판사 네네네. 회의인가요? 거기에서도 이제 사법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여태까지 그 법원에서 보여준 모습, 예를 들면 구속 취소라던가 뭐 영장 기각이라던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 우려, 이런 거에 비춰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걱정하시고 이 재판부에 그냥 맡겨둬도 되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확실하게 뭐 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내란 사태라는 걸 완벽하게 그리고 좀 제대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단죄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겠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법의 내란 네네. 재판부는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서 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거고, 예. 여기에 법관 구성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겁니다. 네네네. 여기 이 내용 안에 혹시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부 이게 지금 현재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던가 혹은 뭐 법원의 독립성,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무슨 이 시비를 걸려고 드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좀 관망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후보자를 추천할 뿐이고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네네. 헌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위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법원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네. 가정법원도 있고 또 19대 때부터 논의해온 노동법원 때는 왜 그런 위헌 논란이 없었느냐 뭐 예, 이런 예. 얘기도 했고요. 이게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중앙지법이라든지 고법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맞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위헌성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아주 완전히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한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뭐 불복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빌미를 준다던가 핑계거리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걸리기는 하는데, 네네. 일단 이제 법조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 스스로 재판부를 형성하는 것과 예.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재판부를 형성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법조계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같은 때는 사법부 스스로 이제 재판부를 만들었다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민주당 보니까요, 이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예. 스스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 전두환 노태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서 그 역사적인 심판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럴 때도 분명히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재판의 진행이 신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아무런 뭐 근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란이라는 이런 사태, 계엄이라는 이유로 계엄을 이 형식으로 이 내란을 꾀했던 것인데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에서 미리 나서서 전담 재판부를 지정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너무 이 일반적인 재판처럼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그냥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놓고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방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실 지금도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고 탄핵이라던가 구속이라던가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에 미친 악영향이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 뭔가 좀 이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가?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충분히 부합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태연하게 휴가도 가고 태연하게 뭐 일반 형사 사건인 것처럼 첫 번째 그 기일에는 뭐 비공개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증거 법칙이라던가 압수수색 영장도 그냥 일반 사건 보듯이 그냥 기각을 해버리고 이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였었는데 맞습니다. 예. 오히려 사법부가 나서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법적인 처리를 하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름휴가 다 갔다 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재판 열고요. 뭐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난 게 아닌가, 분노에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예.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요.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반대 입장을 낸 건데 이게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소지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게 확정적으로 뭐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법원장 회의에서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좀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의 그 압력이라던가 이런 여론의 그 추이가 사법부의 부정적인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여론이 형성된 전례가 있었는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가장 지금 이제 최근에 겪었던 걸 사실 사법부의 문제는 예.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지만 최근에 있었던 사건 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네네. 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네. 올해 5월에 정말 초신속 절차로 한 이틀 그렇죠. 만에 이제 그 자료도 하나도 보지 않고 네네. 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두고두고 정말 문제가 될 판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상당히 무익한 결론이었거든요. 예.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법부에 대해서 의혹이라던가 사법부가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추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판결을 내린 결과가 돼버렸어요. 이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자제한다던가 자제 뭐 이렇게 충분히 그 판결에서 그렇게까지 그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판결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가장 컸던 거는 구속 취소. 이게 그렇죠. 가장 컸던 것 지기현, 같습니다. 그렇죠. 지기현 판사. 예. 그리고 또 이제 공판 기일을 한 달에 막 뭐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이 사람은 시간이 많나 봅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뭔가 다 듣겠다 이렇게 하고 네. 내년으로 이제 판결을 미뤘단 말이에요. 연말까지라고도 얘기한 것도 보면은 이게 예. 좀 소송지휘를 신속히 해가지고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가만히 보면 특검과 변호인 측이 협조해 주면 그때까지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전제가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들의 의지를 명확하게 뭐 이렇게 표시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뭐 최선을 다해 보겠다. 뭐 이런
약간 좀 비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여전히. 사법부가 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예.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룸사롱 그 접대 의혹이 있잖아요. 네네. 조사한다고 그런지 지금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결과는 어떤지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도 감찰관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게 징계가 뭐 경징계에 불과한 사안이든 뭐 중징계에 해당하든 또 뭐가 나왔든 간에 그 여론이라던가 이런 거 뭐 고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정무적 판단하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경징계 사안이지만 재판부의 신뢰를 깼기 때문에 이건 뭐 본인 스스로라도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뭐 회피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습니다. 뭐 이런 뭔가 모습을 보여주고 몰매를 맞더라도 그런 당당한 모습이라던가 혹은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와도 그 좋은 말을 듣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찰관이 이게 3개월이 걸릴 문제는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바로 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그 관련자들 간단하게 진술을 들어보고 그러면 바로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결론이든 간에 여론의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가 추정에 부합하는 결론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그리고 이 국민들이 기대 수준의 낮은 결론이든 높은 결론이든 그냥 당당하게 하고 뭐 결론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거든요. 그럼 의지가 없다는 거네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아주 심하게 눈치를 보던가 의지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런 사람이 그냥 일단은 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 중에 하나인데 내란 재판부를 맡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완벽하게 뭐 아무런 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라는 결론인 것 같니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 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영장이 아예 기각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네네네. 이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다시 불씨가 이제 올라온 예. 그 트리거가 됐습니다. 네네. 예. 뭐 한덕수 총리 사건 당연히 뭐 그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법감정하고 지금 현재 이 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 중에 또 하나겠죠. 그거 말고도 사실 지금 현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으면서 이 영장 기각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체포영장 사례라던가 이런 걸 놓고 보면 그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그 영장의 그 뭐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이런 걸 아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영장이 사실은 전면 기각이 일부 발부됐다고는 하지만 100의 영장이 필요해서 청구를 했는데 90 정도를 기각해버리고 10만 발부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거든요. 압수수색 그건 제가 영장의 처음 경우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해서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네네. 있었는데 이후에는 발부가 됐거든요. 근데 네. 그 발부가 온전한 발부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 3일치 발부해주고 그런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거의 실질적으로 기각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거 말고도 압수수색한 물건이라던가 압수수색한 대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많다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네. 기각하거나 일부만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걸 아주 제약해서 발부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수사 방해 수준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뭐 발부되었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발부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거의 기각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영장 발부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사실 이걸 제대로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되고 처벌이 돼야 다음에 반복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해야 되고
한 틈의 그 빌미라던가 핑계거리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얼마가 걸리더라는 간에 차갑고 냉정하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이 분노, 이 감정이라던가 이런 걸 결코 좀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마음속에 좀 간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제 민주당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안 하면 이제 입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여론의 그 눈치라던가 여론의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이번에 12월까지 어떻게든 재판을 끝내보겠다라는 의지를 물론 단서라든가 가정을 달긴 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표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왜 중계 예, 중개 중개도 허용도 한번.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공개 재판의 원칙이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라던가 혹은 참고인 주요 관련자들이 이 재판의 일종의 당사자로서 이렇게 직접 재판을 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보면은 공개 재판 원칙 이런 걸 두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거든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부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필요로 하는 그 아주 국가 안보상 불가피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신문을 제한한다던가 혹은 그 부분만 이렇게 비공개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비공개로 예. 그런 걸 보면 좀 많이 잘못된 판단을 해왔죠. 본인은 법리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원 측에 충실한다라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법이 왜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그냥 법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는 그냥 뭐 법기술자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법기술자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건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법감정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셨는데 네네. 법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모르고 있다. 이 지적을 뼈아프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어요. 벌써 재판이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지기현은 재판을 계속 그냥 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한 번쯤 보면은 뭐 지난번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가지고 집행하려다 시도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란 특검에서는 또 나름 자기들만의 솔루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방법을 근데도 지금 구인장을 발부를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예, 한 번쯤 발부를 해주고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발부는 해줄 테니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도 안 되면 다음번엔 제가 발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적절한 소송지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발부도 안 해줘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기에는 봐도 아닌 문제가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처럼 아니 뭐 보나마나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란 특검 쪽에서 요청하시고 실질적으로 불출석했으니 일단 구인장은 발부하겠습니다. 하고 발부해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모습조차 안 보여주고 바로 걸석 재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지평님께서 댓글에 이러다 지기현 판결 나오는 날 윤석열 석방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란을 일으킨 진짜 내란 수괴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 생각까지 갔습니다. 지금 국민이. 그때는 이제 그 사법부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때는 사법 검찰에 못질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법부의 대못을 박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러든 안 그러든 사법부는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 지금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그러니까 내란 전담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런 법원의
법원장 회의까지 조직해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법원이 과연 지금과 같은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것의 위헌성을 지적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헌정 질서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법원이 자신들의 법원 관할권이 훼손된다 해가지고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하고 문제 제기하고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법개혁론이나 또는 내란 전담 재판부 혹은 뭐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것은 사법부가 내란에 대한 단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지적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네.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가 재판을 잘 지휘했더라면 네.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내란 수괴를 석방해버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해서 내란을 분명하게 단죄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의지를 사법부가 보여주어도 모자라는 판에 네. 하세월로 재판을 늘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직위원 판사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룸사롱 의혹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함께 뭐 술 마시고 650만 원 접대받고.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진상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 국민들이 직위원 판사 못 믿겠다. 법원을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도 해야 되겠고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법원이 온당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도 무슨 법원의 관할권을 정치권이 훼손하려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당의 이런 문제의식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원래 오전 8시 50분에 브리핑 잘 안 하는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인식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밝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퇴하면 제일 깔끔하죠. 예, 사퇴하면 제일 깔끔하다. 조희대. 예. 많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 시기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는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 주권을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박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신임은 날아가 버렸어요. 더구나 그 파기환송을 주도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그런 반성이 있었다면 이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를 엄정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법원을 지휘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직위원 판사의 그런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을 용인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땅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공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전략을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법원은 그냥 뭉갠다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입법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법원이 서둘러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주면 그러면
입법으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법원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어제 저희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예. 무슨 국회가 예.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지방법원 산하에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편성하고 구성하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마땅히 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해야 될 조치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직위원 판사 재판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그렇게 특별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온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직위원 판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적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법원이 그걸 수용해서 내란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드는 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내란 청산과 척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신속하게 완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완강하게 안 한다고 하면 결국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수순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을 텐데 5개월, 6개월이 다 가도록 이 재판을 그냥 집중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가 나서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법원이 뭐 그 거부한다고 해서 입법부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원이 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막 뭐 집단 반발 뭐 이렇게 하는데 판사들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헌법 소원 같은 거를 제기할까요? 헌법 또는 소원. 무슨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합법적 절차와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원의 어떤 구성 예. 이런 것도 다 법률에 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로 구성되는 국회가 네. 그런 입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저는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내란 종식의 과정에 있고 온 국민은 내란을 빠르게 종식하라는 저 임무를 입법, 사법, 행정의 공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니 입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으면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감시와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법원행정처는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법권. 야, 이건 영사로 봅시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자, 법원장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전국 대법원장 회의 직후에 대법원은 내란 재판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 있으면 이건 봅시다 따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어느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면 안 된다. 그냥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왜요? 자기들은 공무원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철인이야? 공무원이 공적 목적에 따라서 특정 임무의 TF를 운영하는 게 왜 안 돼요?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 그냥 다른 조직에서는 TF예요. 재판부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멋지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TF예요. 네. 내란은 우리 법이 정하는 가장 중범죄로 역사적 재판인데 이게 왜 안 돼? 그 유명한 뉴렌베르크 재판 여러 국적 아예 4개국 판사들 8명으로 재판했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있잖아요. 크메르루즈 재판. 여기에 캄보디아 판사 3명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판사 2명 파견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재판부 구성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판사였어요. 정창호 판사라고. 근데 지금 사법부 놀리면 이거 전부 다 재판 독립을 훼손하는 거예요. 원래 법원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전담 재판부 구성하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거예요. 나치 재판도 잘못했고 유엔도 잘못한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법원에 이미 가사와 소년을 전담하는 재판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라고. 거기 전담하잖아. 가사하고 소년 전담은 되는데 내란 전담은 안 돼? 왜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전담하자는 건데 그게 왜 안 돼?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어제 같은 취지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봅시다.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법원 설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기서 브라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하고 매우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브라질에서. 윤석열의 12월 3일 네. 계엄은 친리 구테타 형식으로 저지른 내란인데 브라질 소우네라오 전 대통령은 구테타 모의들을 장군들과 하거든요.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룰라 대통령 대법관 암살, 그리고 폭동 모의를 해요. 실제 우리나라 서부지법 영상처럼 폭동처럼 브라질 국회의사당, 저 국회의사당인데 하고 대법원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장군들이 겁을 먹는 바람에 본격적인 구테타는 무산됐거든요. 미수죠. 그걸로 올해 2월 18일에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선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27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기소했는데 이미 선고됐어요. 대법이. 이 재판 과정은 당연히 생중계됐고 박근혜 때도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열심히. 뉴렌베르크 재판도 생중계됐습니다. 무려 1945년 재판도 생중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직위원 재판부는 어때요? 생중계는커녕 구속된 내란 수개를 풀어주지를 않나. 응? 재판을 질질 끌고 휴가를 가지 않나 중간에. 근데 사법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직위원을 그냥 가만히 둡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안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은 직접 이끌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다시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그럴 때는 단 9일 만에 전무후무한 속도로 판결하더니 이 내란 재판은 세워라 내라 하는데 못 본 척해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조치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우리가. TF 구성하라고. 왜 이 말도 못해.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법부 내에 중앙지법 내에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기존 판사들로. 지기현 말고. 자, 어떻게 그냥 두고만 봅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만 있어요? 사법부 하는 대로 그냥 두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전국 법원장 회의 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이나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줄 때 신중 검토라고 달아서 보내는 건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입장을 냈는데요. 그 입장 보니까 첫 번째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돼야 된다. 뭐 폭넓은 논의와 속임이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졸속 아니냐 이 말을 지금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 말이고요. 시간을 들여서 하되 신중한 접근을 해. 예, 단어 자체가 법원 행정처에서 썼다라고 보고요. 그 의중이 다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보면 최고법원의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제일 아프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대법관 한 4명 정도 늘릴 용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법관은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우리도 의견 낼게. 우리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는 우리 재판 진짜 빨리 할게 이제 이 말을 지금 지기현 그대로 불 거야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입단속 군기 잡기를 한 거로 보이고요. 예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님 후보자가 날렸을 때 사법부 내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사퇴하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연에 방지하려고 법원장을 일단 모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기현 술 먹은 거 뭐 특별한 증거 없어. 괜찮아. 뭐 다른 증거 없어.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였고 두 번째는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를 설명을 쫙 해줬답니다. 행정처에서. 그 지기현 말을 갖다 그대로 인용해서 12월 달에 끝낼 수 있어. 그래 내란 재판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쫙 했다는 거 봐서는 이 체제 그대로 유지를 그러니까 하고. 지기현 문제 없으니까 지기현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지기현을 보호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기현이 마음에 드나 보죠. 뭐. 그렇게 그 선례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지기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의혹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물론 완전히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교체하라 이런 여론에 따라서 자기들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권위를 완전히 깨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이제 길이 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로 풀어줄 때 그때 원래 신문은 그 2월 전에 이제 배석들이랑 같이 신문을 하고 한번 평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뜻대로 결론이 안 나오니까 배석들 교체된 다음에 3월 달에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인사이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기현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어떤 신념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냥 위에서 어떤 오더가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고요. 1단계는 아마 지기현만큼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해 줄 만한 판사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김기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와서라도 좀 바꿀까 했는데 바꾸면 그게 선례가 되고 오히려 이제 법원이 지기현 판사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예. 지기현 판사가 무슨 신념으로 무슨 가치를 실현한다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겁니까? 윤석열을 풀어줘서 구현되는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게 가치가 위대하면 지금 검찰들은 그 법원 행정은 다 그렇게 바뀌었어야죠. 바뀌었어야죠. 네. 그 사람 하나 딱 윤석열 한번 풀어주고 전부 다 예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맞습니다. 항고도 안 하고. 예. 그러면
그게 정말 옳아서 한 일이면은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자. 다 직위원처럼 하자고 하고 뭐. 선례가 되려면 항고가 되어서 항고심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선례가 되는데 1심에서 한 번 한 거 갖고는 선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윤석열을 위한 특별한 특혜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의 판사들 몇천 명은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듯이 모른 척 하잖아요, 그냥. 아, 몰라.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제 있어? 생각에는 적어도 형식적 절차적 요구 정도는 적어도예요. 적어도 형식적 절차적 요구 정도는 윤석열 측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직위원을 통해서. 아니, 뭐 적어도 들어주는 건 있을 예. 수 있죠. 그래, 그래, 알겠어. 그래서 풀어주고. 근데 풀어주는 건 절차 진행을 다른 얘기잖아요. 절차 진행을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예를 들어 출석 비공개, 자석 배치, 뭐 불구속 상태의 재판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건 최소한이에요. 뭐 최대한은 내용까지도 뭔가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한다든지 할 때 적어도 객관적인 척이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풀어준 것은 완전히 법을 잘못 그렇죠.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들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너무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게 가장 아니, 큰 문제. 법원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정의의 외관, 뭐 외관도 중요하다. 뭐 네. 그런 소리 해놓고 이거는 아예 외관을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정의의 외관을.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라도 해야지 조치를.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법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할 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헌법을 위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이 있잖아요.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법에. 근데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의 신청하니까 받아들여서 심리를 해줘요, 법원이. 그건 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했는데 지네들이 입법 작용을 한 거잖아요. 입법권 침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그거는 괜찮고. 금요일 날 법원장을 불러서 이제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타기. 사실은 그 서영교 의원님이 폭로하셨던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김충식 씨라든가 윤석열 측과 어떤 뭐 같이 만나서 얘기한 게 있냐. 사실 이쪽으로도 사실 이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만났다면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적절한 거죠. 그럼요. 예. 국민적 관심이 이제 가야 되는 타이밍에 이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로 어떤 포인트를 흐리는 게 아닌가. 말도 안 그런 돼. 의혹까지 예,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재판 봤을 때 파기환송심 재판 그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심 결론 났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며칠 만에. 맞아요. 근데 그게 그날 당일날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하고 이게 지금 다 준비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되겠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는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그렇죠. 대선 나갈 수는 없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9일 만에 그렇게 전무후무한 속도로 파기환송하더니 이 내란 재판은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윤석열 풀어주든 말든 직위원은 귀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사법부가 권위를 인정받고 그 결정에 대해서 사회가 결정에 따르는 것은 진짜 중간자로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권위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조희대 완전히 플레이어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게. 그 사법부의 독립은 자기들이 깼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렇죠. 깨서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재판부를 법원 바깥에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아닌 사람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연구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TF 아닙니까? 일반 그렇습니다. 조직이면 TF 구성하라는 거예요. TF 구성.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배당 절차를 특별하게 한번 설치해서 가동시키는 거거든요. 법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당 절차라고 이거는. 배당 절차에 관련된 법이라고. 그런데 배당 절차를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판사가 아닌 사람 판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 외부의 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건을 배당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좀 관여를 하겠다는데 이게 재판권 침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 규정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보면 27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게 이걸 깨면 위헌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특별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그대로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관이 아닌 갑자기 이 재판만 예를 들어서 어디 밖에 있는 누구 노동자 한 명, 예, 뭐 교수 한 명 이렇게 하자 이러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역시 법관에 재판을 하면 그 사법권을 유지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법원 내 하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101조 제3항에 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법을 고쳐서 법관을 이렇게 해서 누구도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법원 연수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사실 그것도 위헌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판사들을 가지고 지금 재판하겠다는 건데. 사법시험 통과 안 한 사람도 법관 할 수 있어라고 법으로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것도 위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게 법으로 고치면 위헌이 아닌데 심지어 지금 이미 판사로 있는 사람한테 재판받게 하겠다는 그것도 중앙지법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조직에서는 TF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네네. 급한 업무가 생겼고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 생겼어. 그럼 TF로 구성해. 그거하고 하등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원 내에서도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전담 재판부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보면은 지금 재판이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 판사하고 저 판사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공소 사실은 한 90%는 거의 동일하고 각각 역할만 조금 틀린 건데 재판부가 나뉘어져 있으니 첫 번째는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판결 설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형사 재판은 증거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반대 신문권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이 판사한테 증거가 이쪽에 쓰려면 또 증인들이 가서 또 반대 신문에 또 응해야 되고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부가 통일되고 일관되게 전담할 수 있도록 다른 결론도 안 나오고 또 증인들도 한 번의 절차에서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도대체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에 걸리나 전담이 안 되는 건가? 근데 전담이 있잖아요. 가사 전담이 있잖아. 전담도 있고 판사 아닌가 판사야. 법원 바깥인가 법원이야. 뭐가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판사들이 왜 전담을 해라? 중앙지법을 만들어라? 이것만 다루도록 그래서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해라? 이게 왜 싫지? 그냥 우리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우리는 직위원한테 맡겼어. 그럼 직위원이 문제가 있더라도 설사 내란 수결 풀어줬더라도 우린 직위원하고 그냥 갈 거야. 그게 왜 그런 거야? 왜? 이 공무원들은 아니 근데 이미 이 법원 공무원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직위원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나 무리한 법리로 해서 윤석열 풀어줬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영장 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법이 지금 내란 특검이나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했던 수원에서 계속 3명인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어떤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판사가 와서 저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판부에 의문을 제기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제에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도 하고 영장에 대한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자기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 때 100일 맞이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상권 분립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분 대통령이 설명 되게 잘하셨는데 상권 분립이 최우선의 원칙이 아니에요. 국민 주권의 원칙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헌법에서는. 그다음에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권력이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을 3개로 나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그 권력이 견제한다는 건데 상권 분립을 얘기했던 로크, 루소 뭐 이런 사람 몽테스큐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3권 중에 가장 재량권이 있는 권한은 입법권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입법권이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 그리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요. 판사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 판사들은 법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입법권은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기표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판사들의 태도를 보면 법은 다 판사들이 만들고 판사들이 판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태도거든요. 판사들은 법을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입법부가 만드는 겁니다. 왜 입법부가 만들게 했겠어? 법을 만들 수 없는데 없는 절차를 도입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주고 갑자기 날로 계산하는 걸 시간으로 계산해주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있는 법을 양심에 따라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독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입법부가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싫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재판하던 판사가 이제 바뀌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그래서 재판권 침해다라고 하는데 가장 부드러운 거는 이제 직위원 판사 본인이 이런저런 논란으로 인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그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안 물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히 윤석열 측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할 것이. 네. 그러면 재판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그러면 이제 재판이 그게 아마 직위원 재판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직위원이 덜컥 받아들여 갖고 헌재로 보내면 이것도 최소 한두 달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두 달이 뭡니까? 두세 달 이상 갈 수도 있죠. 예. 그럼 내년 1월 달까지 재판이 안 끝내지면 또 풀어날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직위원 판사가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그 내란 사태 이후에 그 수습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직위원이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죠, 출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아무 좀 이렇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진짜 이상한 좀 상황이 안 생기게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입법으로 하면 말씀하셨듯이 그 윤석열 쪽에서 위헌 신청할 것이고 위헌법률 청구를 심판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판사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줄 것 같고 그러면 헌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헌재로 그러면 중지되는 거예요. 중지되죠. 예. 그거를 핑계로 삼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사법부에서 어차피 입법부에서 그런 법 만들면은 위헌 대청해가지고 글로 가고 그럼 재판이 더 늦어질 거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직위원도 오기만 해봐라 내가 받아줄 테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가 직위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렇게 보일 만큼 행동했고 이때까지. 그러면 지금 그렇죠. 방법은 뭐예요? 아니 그래서 직위원이 그 술 먹은 거에 부적절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이제 윤리심판 그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 교체하는 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대등 경력 재판부로 이렇게 배석들은 잘 아직 모르니까 경력이 짧으니까 부장판사급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도 뭐 윤석열 따라가고 있고 김용현 따라가고 있고 조지호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차피 다 병합시켜서 또 증거 관계 반대심 것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재판 언제 하려고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는가? 노상원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네네. 거기에 기자도 못 들어가고 증인 변호인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이런 재판이 있나 싶어요. 근데 내란 재판부를 설치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저것 뭐 주저하고 이거저것 우려하다가 늦어지면요. 아니 하는 만 못하죠. 왜냐면 나중에 또 진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것까지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둔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설치할수록 더 밀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할 거면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고 그러면 지금 9월까지는 하기 어렵잖아요 이미. 법을 지금 지금 일소위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정만 됐고요. 일소위로 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서두르면은 9월 25일에도 가능하긴데 그건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10월로 넘어가는 10월로 넘어가죠. 근데 국감 기간이라 그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25일 그 정기회의 25일 때 본회의 때 가능은 합니다. 일소 열고 전체 열면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일단 이 책임의 문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중앙지방법원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뭐 교체라든지 납득할 만한 조치 아니면 신속한 재판이라든지 저는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실 논의가 좀 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대법원에서 전혀 그런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수를 지금 내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법관회의의 결론을 보면 자기들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지기현이 잘할 거야. 그렇죠. 빨리 재판하도록 얘기할게 이 말입니다. 지기현 화이팅에 가까워요. 우리 지기현한테 빨리 좀 재판하라고 좀 독촉해 볼게 이 말입니다. 지기현에서 무슨 보물덩어리인지 모르겠는데. 법원은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있은 이후에도 반성적 태도라든지 제도 개선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입법부도 못했어요. 감히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온 거예요.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뭔가 입법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쭉 가면 사법부는 저거 입법부가 못할 거야. 안 그러면은 그 헌재가 더 늦어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9월 중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10월에 입법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원 제청할 거니까 그러면 100% 하겠죠. 헌재 갈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막 빨리 돌려요. 급한 상황이니까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 달 내에 끝내요. 그래서 11월에 돌아왔어요. 이게 낫지 않나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헌재로 가면 재판이 정지되는 동시에 구속기간도 정지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속기한이 진행되는 것으로 AI에서 나오던데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또 검색하고 한번 좀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2달이 늦어져도 지기현 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칼을 뽑는다면 1심뿐만 아니라 2심까지도 그렇죠.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두어서 된 마당에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플랜을 짜야겠죠. 짜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그리고 중계도 있도록. 하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법에는 항소심에도 두게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대법원에서 여기 만약에 계속 방해하고 그러다가 진짜 국민들한테 더 큰 비판을 받고 완전히 그냥 사법부가 완전히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사법부도 그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한정희 정책위 의장 말은 사법부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지기현 조치하고 내란 재판부를 스스로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두 가지인데요. 사법부 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검에서 정말 그 당시 계엄의 밤 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박탈했을 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역학관계가 있었는지도 좀 빨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사법부요? 영장 발부 안 할까 봐 지금 자꾸 좀 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정치권과 여론에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사법부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 구현 대신 특정 세력을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분노가 쌓여왔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14일 조 대법원장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만 사법부 독립을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사실상 비호해왔다고 지적하며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뢰를 잃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 더 이상 사법부를 대표할 수 없다며 사과와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탄핵 필요성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즉 이제 사퇴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국회는 가장 우선되는 선출 권력이라며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 권력도 그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추가 설명을 통해 사퇴 요구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했지만 이미 국민에게는 사법부 역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발언은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의 자리는 단순한 개인의 직책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자리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가 지적했듯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순간 사법부 독립의 명분은 더욱 허물어지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재판은 멀어질 뿐입니다. 앞으로 국회는 결의안, 탄핵소추안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용단을 내려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사퇴는 개인의 체면이 아니라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나 지연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스스로 물러날지 아니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할지는 앞으로의 전국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일지라도 국민이 원할 때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제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대법원장의 사퇴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